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99%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각 지역별로 숨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내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하우를 다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세 내주로 학원 보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믿을만한 학원 보내면 그래도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뭐가 더 필요하고 이거는 충분하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등까지 수학 때문에 참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학원이 있는데요. 오늘은 수학학원에 대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최근의 소식을 전달해 주실 원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른수학교육학 대표 신경성 원장입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주고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손잡고 상담을 오실 텐데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아이들이 많이 오나요? 겉보기 진도하고 현재 갖고 있는 실력하고 간극이 큰 학생들이 많이 오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 중학교에 올라가거나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 선행이라던가 진도에 대해서 두려움이 큰 학생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지금 열심히 하는 게 맞나 그런 불안함이 많은데 이 친구들을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거의 99%는 오답 관리를 체계적으로 안 한 친구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네. 오답 관리라는 거를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가 확실해야 성적도 오르고 불안함도 없어지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러면 수학학원을 보내는 타이밍이라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골든타임이 있죠. 네. 어떤 걸까요? 부모님이 저학년들은 채점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채점하시다가 자꾸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 네네. 그때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 골든타임인 것 같습니다. 저학년이든 고학년이든 상관없이. 학년하고 상관없이 그런 타이밍이 되면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막상 학원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 일단 우리 동네에 있는 학원부터 돌게 되시잖아요. 그쵸. 그럴 때 괜찮은 학원도 있고 아닌 학원도 있고 분명히 그럴 텐데 이게 학부모님들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막상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보가 없잖아요. 진학 실적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지역 맘카페 네네.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글들을 보시고 스스로 발품을 팔아서 찾아보시는 게 아니라 주변의 얘기를 듣고 대부분 학원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 각 지역별로 숨은 고수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쵸, 맞아요. 내 아이한테 맞는 학원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원장님이 노하우를 제출하시는 건가요? 네, 노하우를 다 방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맘카페에서 정보는 참고만 하시고요. 지역의 숨은 고수님들은 워낙 바쁘셔서 홍보를 잘 못하세요. 그쵸. 홍보할 시간도 없고 아이들 관리하는데 힘을 많이 쏟으시기 때문에 그런 학원들은 어머님들이 직접 하나하나 발품을 팔아서 찾아가셔야 되는데 네. 각 지역별로 보면은 좀 오래된 학원이지만 조용히 간단하게 유지하시는 분들은 직접 가보시면은 바로 아실 거예요. 뭐가 다른가요? 일단 원장님이 상당히 열정적이시고 네. 그다음에 준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들 오시면은 응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어머님이 솔직히 얘기하실수록 거기에 맞춰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죠. 보통 가서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도 많잖아요. 팁을 드리자면 아이가 숙제를 하거나 공부하다 틀릴 때 그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보통 고수님들은 오답 관리에 대해서 후속 조치는 이렇게 하고 유사 문제를 만들어서 일주일 뒤에 다시 재테스트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오답이 확실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못해서 안 보낸 게 아니라 저희는 포기를 안 하고 다 이해하고 보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안 그런 학원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런 학원들은 어떤 걸 주의해야 될까요? 일단은 진도에 연연한다든가 네. 부모님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아직도 여기까지 진도를 안 나가셨냐 하면서 진도에 대한 압박을 하시던가 네네. 또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숙제 양을 너무 많이 내주셔가지고 숙제 많은 게 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종. 책임을 전가한다던가 아이한테 네네네. 이런 건 절대 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클리닉을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사실 들여다보면 그냥 허울뿐인 클리닉도 있고 정말 제대로 하는 클리닉도 있고 하는데 네. 원장님은 그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가 학습을 할 때요. 네. 수학 같은 건 개념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별로 개념을 체화하는 자기 거로 만드는 속도가 다르거든요. 네. 거기에 맞추면서 아이가 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거를 제대로 살펴보고 모니터링 해 나가면서 클리닉을 해줘야 되는데 네. 결석을 했거나 테스트 통과를 안 했다는 명분으로 아이한테 무의미한 시간을 강요하면서 무턱대고 계획이나 시스템 없이 많은 시간을 공부하게끔 하면서 행색을 내는 쪽으로 가는 그런 클리닉을 지향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딱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어머님들한테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전제에서 아이가 도형을 잘하지만 연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연산에 대한 클리닉을 보완해서 연산에 어떤 부분이 클리닉이 들어갔는데 결과가 이래요 어머니. 그래서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오늘은 숙제를 많이 틀렸으니까 네. 그냥 남겨서 이걸 다 풀릴 때까지 붙잡아 두겠습니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네요. 그 자체는 괜찮은데 정확하게 아이도 납득이 되고 부모님도 정확하게 내 아이가 어디가 부족한지 확실한 증거나 데이터로 확인을 시켜주시면 그 데이터 없이 남기는 건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원장님 학원 얘기를 여쭤보고 네. 싶어요. 분당 순회에서 학원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도 교육열이 대치동 만만치 않거든요. 네, 엄청 교육열이 높으시고요. 어머님들이 학력도 되게 높으세요. 교육 전문가 못지않게 정보도 많이 아시고요. 네네. 그 어머님들 니즈를 맞춰 상담하면서 저 또한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로 어떤 얘기 들어가서 하세요? 요즘에는 1대1로 맞춤식으로 가르쳐주는 수학학원들이 많아졌는데 네네네. 1대1 맞춤 지도가 도대체 과외냐 뭐냐. 맞아, 그거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춤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수학 문제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써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선택해서 아이가 부족하다 그러면 요 단원이 부족해요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단원에서 어떤 뭐가 부분이 부족한지. 부족한지 또 문제를 풀었으면 처음 두고 난 날부터 지금까지 풀어나갔던 히스토리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네. 저 또한 모니터링이 쉬워지고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얼마든지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소통이 되면서 많은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됐던 일들이 많았죠. 그러면은 1대1 맞춤 관리라고 하셨는데 이게 관리의 차원에서만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1대1 수업을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 판서 수업이 어울리는 친구들은 판서 수업을 하고요. 1대1 지도가 필요한 친구는 1대1 맞춤 지도가 필요하고요. 다 제공이 가능해지면서 대형학원의 시스템적인 장점과 토형학원의 장점을 병합해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교재를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맞고 틀리고에 대한 히스토리라던가 증거가 있다면 이 친구가 개념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반복이 필요하겠구나. 이제 이 단원은 잘 마무리됐으니까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야지 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걸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증거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학원 진도나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진도를 뺐는데 요즘에는 아이가 진도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반복학습, 오답 유형 학습, 그 다음에 취약 유형 관리 이런 게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아이들한테도 무턱대고 이 문제집 풀어와가 아니라 너 이 유형은 요 정도밖에 못했고 요 유형은 잘했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이 유형을 배우는데 개념적인 부분은 잘 됐고 기본적인 부분에선 반 정도밖에 못했고 심화 과정은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네?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가능해져서 요즘에는 맞춤 지도가 들어가는 기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이 입장에서도 원장님이나 선생님들하고 좀 더 밀착되는 수업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수업 듣고 모르는 거를 용기 있는 아이는 질문하고 아닌 네. 아이는 그냥 들러리 같은 그런 학원 생활이었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었죠. 그럼 어머님들은 확실히 전기세 내주로 학원 보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렇게 믿을만한 학원 보내면 그래도 좀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어머님들 인식도 많이 바뀌셨고 조금 더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학원에 부탁도 하시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감이라던가 아이의 상황을 보고 두루뭉실하게 이렇습니다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월간 보고서라던가 아이에 대한 취약 유형 보고서라던가 또 최근에 기말고사가 있었잖아요. 네. 기말고사 시험지 분석을 하고 아이 스스로가 이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정리된 데이터로 이렇게 보고를 해드리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원장님 학원에 아이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이렇게 관리를 잘해주시지만 성적이 안 나오면 그것도 말짱 꽝이니까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성과를 내나요 아이들이? 자랑 좀 해주세요. 자랑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그럼요. 수포자인 여학생 네. 고등학교 1학년 때쯤 왔을 거예요. 네네. 수학을 포기하려다가 정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지금은 80점을 받은 상황이고 또 한 친구는 축구선수가 꿈이었어요. 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성실하게 숙제도 잘하고 열심히 한 친구인데 축구라는 것도 이유가 있었지만 성적이 안 나왔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분석을 해봤죠. 분석을 했는데 이 친구가 열심히는 하는데 아는 문제를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또 무작정 어렵고 시험에 나오지 않을 만한 문제를 붙들고 있길래 그러지 말고 이거는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 시험 대비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다른 학교 거 안 나오니까 학교 프린트 가져와. 그래서 그 프린트에 대한 유사
문제를 스캔을 떠서 만들어줬어요. 네네. 그러니까 일종의 성실한 헛발질을 했던 친구인데 그리고 나서 본인이 노력 대비에 성과가 확실히 나오니까 선생님 저도 되네요 하면서 한 6개월 만에 학교 시험에서 하나 틀리거나 다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3인데 네. 100점을 2번이나 맞아오고 그런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시대에는 이 방법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게 됐죠. 어머님한테. 보통 자기 아이를 좀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 아이는 특히 뭐가 부족해요라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를 테스트해보면 잘못 알고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만을 위해서 뭔가 도와주기도 학원에서는 시스템상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예전에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요즘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뭐가 더 필요하고 이거는 충분하고 앞으로 선행을 위해서 이걸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정확한 얘기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이 제일 속상해 하시는 게 아이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를 해주는데 아이는 잔소리라고 말을 안 듣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선생님 말은 들으니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라는 부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선생님이니까는 아이가 제 말을 따른다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니까 아이한테는 이게 솔루션이 되지 않았나. 그 차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거를 잘 활용하는 학원을 찾으시면 어머님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교재도 혹시 맞춤인가요? 어머님들이 제일 잘 아시는 뭐 개념원리라던가 블랙라벨이라던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 교재를 풀고 학원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풀다던가 이런 걸로 평가를 했는데 네. 요즘에는요. 예를 들어서 개념원리를 풀더라도 오답 체크가 다 가능하게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실제 문제를 풀지만 어딘가 입력을 해야 그게 데이터화가 되잖아요. 네, 일단 숙제를 해오면 그 교재를 정오표를 입력을 합니다. 네.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문제라던가 유사 문제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교재를 여러 번 봐야 체화가 잘 되는 친구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친구들한테는 오답 관리를 그렇게 해주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게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뿐인 네 교재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아닌가. 예전에는 아이한테 더 많은 문제, 더 긴 자세한 설명,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컨텐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에 집중하면서 야 이건 중요해 이렇게 했다면 물론 아이들도 그게 중요하고 본인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즘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제대로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래서 내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학생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요구들이 많아졌어요. 네네. 사실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보다 본인이 지금 얘기한 답답함,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너 잘하고 있어 이런 거에 대한 확신, 데이터, 증거 같은 걸 더 원하고 있거든요. 그걸 제공했을 때 아이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만 알면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동기부여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네.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맞아요. 근데 동기부여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자면 모의고사 점수로 추천대학을 딱 봐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야 수학 2개만 더 맞으면 한번 보자. 수학 2개 더 맞으면 8점을 올려요. 네. 그리고 추천대학을 보면 본인이 가고 싶은 대학이 딱 뜨잖아요. 네. 그걸 해옵니다. 다음 모의고사 때 8점을 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이들한테 솔루션이 아닐까. 그리고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데이터라는 게 부모와 학생, 학생과 선생님, 선생님과 어머니 감정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또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머님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 네네. 그러면서 아이한테도 데이터는 거짓말 안 해. 네가 이걸 다 채웠을 땐 100점이 나와. 그러면서 실제 100점이 나온 경우도 있고 그 친구들도 옆에서 보고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는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서 예전에 했던 열정을 가졌던 수업 방식과 접목을 했을 때 확실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일단은 저 원장님 뭔가 되게 잘 관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 1차적으로 하셨을 것 같고 원장님이 우리 지역의 학원 원장님은 아니니까 우리 지역에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학원이 있다면 그 학원에 좀 보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그 학원에 가서 원장님한테 오답 관리 어떻게 해주시나요? 했을 때 오답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말씀하시는 원장님이 있다면 그 학원은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꼭 남기고 가셔야 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은 에듀테크, AI 뭐 이런 쪽 관계자분들이 제안을 해주세요.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추세로 흘러가고 있는 건 맞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것저것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지금은 매스플랫을 계속 쓰고 있어요. 지인들한테도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네. 제가 그걸 쓰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신경성 원장님의 얘기를 통해 좋은 수학학원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요즘 학원 트렌드들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스플랫과 함께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죠? 네. 오늘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퀴즈를 내주시면 이 퀴즈를 맞춰주신 분들한테 도서상품권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퀴즈 하나만 내주세요. 네, 학생과 학부모와 교육자의 감정 싸움의 안정망이 되는 세 글자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힌트도 도복이와 고정 댓글에 남겨놓을 테니까 오늘 이벤트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